박종배 교수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대체로 공감하고요. 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달에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자료를 봤는데요. 인용해 보면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수요 분산을 가져오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없다 보니 수도권의 전기가 몰리고 수도권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을 또 까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헐성 높은 친재생 에너지와 경직성 높은 수소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수요 공급의 분산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네.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없어서 수도권에 전기가 몰리고 이를 위한 송전선 투자 과잉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저는 우리가 이제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등이 쏠림에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개통인프라 투자 비용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3년도에 245억이던 개통인프라 투자 지출액도 18년도에는 4,440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소비지에 인접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원으로 소비지 생산지 괴리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는 온통 송전선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당장 평택, 용인 등 지역에서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신증설에 따라서 막대한 전력계통 영향이 있을 예정인데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그리고 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는 최소한 대비장치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산하에 관련된 부분은 공급 분산과 수요 분산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결국 공급 분산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매 전력 시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수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매 요금에 대한 지역적 차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분산법에서는 공전 요금에 대한 지역적 차등을 우선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후 도매 전력 시장에서의 발전 자원의 가치 차등이 뒤따라야 될 거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역별 전기 요금을 포함한 소매 부분의 차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주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성용 교수님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신 내용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조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로 이제 분산에너지 과정에서 생산지의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큰 제어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지원센터 굉장히 좀 분산에너지 정책에 함께 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좀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산화를 가는 데 있어서 지역자치제의 역할은 분명히 클 것이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지원 제도가 반드시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도라는 곳에 국한돼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좀 더 필요가 많은 곳이 있다면은 집중해서 더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곳이 있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조금 유연성을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풍력산업협회에서 나오신 최덕한 진술인 산업 분야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최근 인수위 해상풍력 재검토 또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등 기존 정부 정책이 크게 지금 뒤집히고 있는데요. 예. 그런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인수위나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풍력 산업업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예상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한 번 더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토대로 언론사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흘러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큰 게 사실입니다. 풍력 발전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이제 아주 전향적인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어렵게 꾸려왔던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실망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PPA 등 세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풍력 발전이 한 해 공급된 양이 90기가, 9만 메가와트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47.7기가와트, 그러니까 47,700메가와트를 공급을 했고, 이 중에서 17기가, 그러니까 1만 7천 메가를 해상 풍력으로 공급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800메가를 공급을 했고, 일본은 아키타현과 치바현에 3개의 이제 풍력 단지의 입찰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70메가와트 정도의 아주 작은 용량만이 이제 보급이 된 상황이죠. 사실은 이 풍력 발전 보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권의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에 이제 이명박 이제 정부 시절에 저희 완공 건수가 31건, 완공 용량은 286메가였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는 16개, 그래서 발전 사업 허가 용량은 457메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완공 건수가 39건, 완공 용량은 550메가와트였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는 132건, 그 다음에 발전 사업 허가 용량은 6000메가와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완공 건수가 현재 34건입니다. 그 다음에 완공 용량은 687메가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158메가고 발전 사업 허가 용량은 17,369메가와트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 용량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완공 건수나 완공 용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의 차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저희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 인류적인 과제고 또 우리 산업계 또 불가피하니 선택해 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애써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해상 풍력과 같이 대형 사업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가 이렇게 너무 쉽게 정부 정책, 특히 사실 역대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일관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뒤흔드는 느낌, 그리고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장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하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그렇게 굳은 의지로 대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번 법안 처리도 역시 해상풍력 관련해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위상이나 지위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찰 전 단계에서 사실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세세한 주민이익 공유를 얘기하는 건 행위 당사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법안에 담기되 당사자가 정해주는 해도 되며 이 같은 세세한 사항은 특별법보다는 그 하위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담아도 저희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수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난립과 관련해서 협회 역시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와 이제 필요할 시 특히 이제 국회와도 가칭으로 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이제 MOU나 아니면 협회 내 신고센터 등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자구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와 수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하며 협력한다면 업계의 작용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